이번엔 도함수와 수요함수, 공급함수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함수 QD, 여기 보면 D가 디맨드죠. 그래서 바로 수요함수를 QD라고 나타내고 있고요. 공급함수는 QS라고 되어 있습니다. supply죠. 그래서 우리가 QS를 공급함수라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가격 P에 대한 함수라고 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Y는 fx다라고 하면 Y가 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낼 때가 바로 fx가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뭐가 되겠어요? 그렇죠? 여기에 있는 것들이 뭐다? 그죠? p에 대한 식으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는 표시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요 공급을 생각하면 가격이 상승하면 어떻게 되죠? 수요 면에서는 당연히 비싸면 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수요가 줄어드는 현상이 당연히 발생을 하는데요. 여기 변화량, 즉 증가 감소이기 때문에 바로 미분 개념이 도입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기준이 되는 게 뭐죠? 가격이 상승하죠. 예, 그래서 분모가 바로 P의 변화량이 되는 거고 위에가 바로 수요와 공급의 변화량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가격이 상승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수요는 줄어들지요. 그러면 서로 우리가 플러스분의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 부호가 음수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도함수 바로 dp분의 qdd는 가격이 한 단위 변할 때, 여기서 한 단위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작은 개념이기 때문에 순간의 개념이어서 바로 미분계수와 관련이 있다고 앞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정의 자체가 가격이 한 단위 변할 때 수요량의 변화율이 바로 여기 있는 dp분의 dqd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경제학에서는 무슨 법칙이라고 하냐면 수요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는 어떻게 된다고요? 줄어든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반대로 가격이 상승하면 그 공급은 어떻게 되죠? 그렇죠? 공급 더 많이 우리가 팔려고 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공급이 증가해버려요. 그럼 이건 어떻게 되냐면 바로 DP 가격은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럼 역시 공급도 어떻게 된다? 우리가 증가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플러스분의 플러스니까 전체 부분은 뭐다? 양수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무슨 법칙이라고 하냐면 공급 법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변화량을 보는 거죠. 즉 수요 법칙과 공급 법칙이라는 경제적 현상을 뭐를 통해서 도함수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를 보는 거기 때문에 도함수 개념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쉽게 나타낼 수가 있고요. 우리 앞에서 살펴봤듯이 공급 곡선과 수요 곡선이 교차하는 점에서 균형 가격하고 균형 수급량이 결정되는 거 배우셨죠? 3단원에서. 그래서 이렇게 수요와 공급 그리고 도함수의 관계를 잘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예제 10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유량과 공급량을 변화율로 표현하고 부호를 판단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변화율은 미분의 부호를 우리가 살펴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분모와 분자의 변화 방향이 일치하면 미분 부호가 뭐다? 양수다. 이 변화 방향이라고 하는 것이 증가 감소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증가면 플러스, 감소면 뭐다? 마이너스로 나타냈던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부호가 서로 같으면 우리가 양수이고 반대면 뭐다? 음수라고 보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1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소득이 증가하면 사과의 소비량은 늘어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증가에 늘어나네요. 그럼 요거는 뭐가 되냐면 소득이 증가한다는 게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분모에 뭐가 올까요? 예, 바로 우리가 소득의 변화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소득의 변화가 뭐다? 증가되는 거죠. 자, 그랬더니 우리가 사과의 소비량의 변화를 봤습니다. 그래서 사과의 소비량 역시 늘어납니다. 플러스죠. 그래서 분모 분자가 바로 변화 방향이 일치한다. 즉, 둘 다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같은 부호라서 뭐가 된다? 양수가 되는 부분이죠. 예. 그래서 소득이 늘면 소비가 늘어나는 상품을 요거 상식으로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정상제라고 하고요. 반대인 상품을 뭐라고 하냐면 열등제라고 합니다. 이 부분도 좀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2번은 도서 가격이 상승하면 도서 구매량은 뭐다? 줄어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가격이 상승하면 우리가 수요가 줄어드네요. 이거 무슨 법칙과 관련이 있을까요? 수요 법칙하고 관련이 있겠죠. 그래서 살펴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도서 가격이 상승한다는 게 기준입니다. 그래서 D 도서 가격, 즉 도서 가격의 변화입니다. 상승하면 플러스겠죠. 자, 도서 구매량은 어떻게 된다? 줄어듭니다. 예, 그래서 감소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방향이죠. 부호가. 그래서 음수가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수요 법칙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은 뭐다? 줄어드는 거죠. 예, 그래서 바로 여기 있는 미분 계수의 부호가 변화율이 서로 다른 부호라서 음수가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우는 수요 법칙을 만족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예제 10번 계속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입니다. 석유 가격이 상승하면 종이의 생산량이 줄어든다. 이게 원가 상승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석유 가격이 상승한다 하면 플러스고 우리가 생산량이 줄어든다 하면 마이너스인 부분인데 이걸 우리가 나타내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석유 가격의 변화량분의 조기 생산량의 변화량을 보면 상승과 우리가 줄어듦 예. 하락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다른 보조 방향이 반대라서 우리가 바로 0보다 작게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생산비가 높아지면요 생산량은 뭐다? 예, 줄어들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이렇게 부호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4번 기차요금이 상승하면 고속버스 승객이 늘어난다. 왜냐하면 기차를 많이 안 타게 되니까 고속버스로 상대적으로 승객들이 많이 가겠죠. 이걸 나타내면 바로 기차요금의 변화가 분에 우리가 고속버스 승객의 변화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 요금이 상승했어요. 그러면 고속버스 승객도 늘어납니다. 그럼 우리 같은 방향으로 변화했기 때문에 부호는 뭐가 된다? 바로 플러스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 상품의 가격과 다른 상품의 소비가 같은 방향으로 나타나는 두 상품은 서로 대체제라고 하고요. 반대 방향으로 나타나는 두 상품은 서로 보완제라고 한다네요. 요 용어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5번째, 명품 제품은 가격이 비쌀수록 잘 팔린다. 일반적으로 가격이 비싸면 잘 팔리지 않죠. 수요가 줄어드는데 수요 법칙에서 좀 위배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명품 가격의 변화분의 명품의 수요량입니다. 그러면 가격이 비싸다. 그러면 플러스가 되겠죠. 증가. 잘 팔리는 것도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양수가 되는데 수요 법칙은 어떻게 되죠? 그죠? 0보다 작아야 되죠. 그죠? 그래서 수요 법칙이 위배되는데 이건 심리학적으로 좀 살펴봐야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수요량과 공급량의 변화율을 우리가 부호로 판단하면 우리가 바로 도함수하고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미분이 경제하고 연결되는 부분이죠. 자, 이 부분 이미 잘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 10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량 QD, 공급량 QS에 대한 수요함수 QD가 AP 더하기 B로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공급함수 QS가 CP 더하기 D로 주어져 있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수요하고 공급은 가격에 대한 함수로 나타낸다고 우리가 배웠었는데요. 우리가 P에 대한 식으로 이렇게 주어져 있는 부분입니다. 이때 수요 법칙과 공급 법칙이 성립하기 위한 상수 A의 부호를 결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요 법칙이 뭐였죠? 그리고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는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가 되냐면 바로 DP분의 DQD 이것이 뭐가 된다? 0보다 작아야 되는 부분이고요. 공급의 법칙이 뭐였죠? 그죠?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은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가 되냐면 DP분의 바로 DQS는 뭐가 된다? 양수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성립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AC의 부호를 물어봤습니다. 그럼 제일 처음에 뭐 해야 되죠? 수요 법칙이 성립하려면 DP분의 우리가 DQD를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QD를 보시면 AP 더하기 B입니다. 그러면 P에 대해서 미분하시면 여기는 뭐가 남냐면 A가 남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아까 뭐라고요? 그죠? 우리가 수요 법칙을 성립하려고 하면 이게 수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DP분의 DQS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QS도 P에 대한 식으로 나와 있죠. 미분하시면 C가 됩니다. 그러면 공급의 법칙은 뭐라고요? 그쵸? 우리가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도 늘어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원리에서 C는 양수가 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는 수요 법칙과 공급 법칙의 우리가 원리를 잘 기억하셔야 되고 미분을 적용해 보시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프의 개형을 그리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함수의 극대와 극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fx가 x는 a를 포함한 어떤 열린 구간에 속하는 모든 x에 대해서 fx가 fa보다 작거나 같을 때 이게 뭔 소리냐면 fa 같은 경우는 함수값이죠. 그죠? 이 함수값이 다른 함수값에 비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크거나 같다고 합니다. 그럼 이거는 주변에 비해서 굉장히 큰 값을 가지는 그런 경우가 되겠죠. 자, 이럴 때 fx는 x는 a에서 극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최고로 큰 값이라기보다는 주변에 비해서 큰 값을 가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상태를 우리가 바로 극대라고 하는 거고 그때 fa, 즉 함수값을 바로 극대 값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함수 fx가 x는 a를 포함한 어떤 열린 구간에 속하는 모든 x에 대해서 이번 fx가 fa보다 크거나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a에서 함수값하고 다른 값들을 비교해 보니까 작지요? 예, 그래서 작거나 같을 때 그래서 여기서 fa일 때가 우리가 가장 작아지는 부분입니다. 이럴 때를 가장 작은 최소와는 다르게 그
x는 a에서 극소, 그래서 주변에 비해서 작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고, 그때 함수값을 바로 극소값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극대극소가 그러면 증가하고 감소 상태의 변화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앞에서 배우신 것이 증가 감소는 바로 f'x 미분계수 도함수의 부호가 바로 증가 감소를 결정한다고 배우셨습니다. 자, 증가할 때는 어떻게 됐었죠? 그렇죠. f'x가 바로 양수가 되는 것이고 감소가 되면 f'x가 음수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긴 그 그래프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보통은 요 왼쪽 그래프를 위로 볼록하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오른쪽 그래프는 아래로 볼록하다라고 우리가 보는 건데요. 자, 이때 아래 왼쪽 그림에서처럼 함수의 그래프가 갖는 점의 근방에서 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 왼쪽 그래프입니다. 여기서는 왼쪽에서는 바로 f'x 즉 도함수가 0보다 큽니다. 그래서 접선이 어떻게 되죠? 그죠?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가 되는 거고 바로 증가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요걸 기준해서 오른쪽을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자,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가 되고 있습니다. 즉 도함수가 음수가 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냐? 감소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증가하다가 감소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여기서 가장 주변보다는 가장 큰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가 극대가 되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여기서 보면은 지금 계속 그래프가 내려가다가 올라가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내려가면 우리가 바로 감소가 되기 때문에 f'x는 음수가 나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위로 올라간단 말은 증가이기 때문에 f'x가 양수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f'x가 우리가 바로 음수에서 양수로 바뀐다. 즉 우리가 감소해서 증가로 이렇게 돌아서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돌아서는 그 시점,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주변의 값보다는 더 작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점이 바로 주변보다 크니까 뭐다? 극대, 여기가 주변보다 작으니까 극소가 되는 것이고, 이때 우리가 함수값이 극대값, 이때 함수값은 무슨 값이 되겠어요? 극소값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여기 있는 극점이라고 하는 것이 f'x의 부호가 변환이 되는, 즉 양수에서 음수,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에서 음으로 바뀐단 말은 증가해서 감소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극대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감소해서 증가로 돌아서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는 극소라고 부르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함수의 극대와 극소는 바로 f'x의 부호와 관계가 있습니다. 극대와 극소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미분 가능한 함수 fx에 대해서 우리가 f'c가 0이고 x는 c에서 의 좌우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증가 감소는 f'x의 부호가 결정한다라고 앞에서 배웠기 때문에 이 f'x의 부호가 양에서 음으로 바뀌면 어떻게 되겠어요? 양이면 증가고 음이면 감소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모양을 갖게 됩니다. 여기 보면 볼록 튀어나온 부분 보이시죠? 이 부분이 바로 주의값보다는 훨씬 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이 바로 극대가 되는 부분이고요. 극대점이 되겠죠. 그리고 그때 x는 c에서 뭘 갖는다? 바로 극대 값을 갖게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f'x의 부호가 이번엔 음에서 양으로 바뀝니다. 그럼 음에서 양으로 바뀐단 말은 감소에서 증가로 이렇게 돌아서죠. 이런 걸 보통 아래로 볼록하다라고 배우셨던 부분이고요. 여기는 꼭지점 부분 보이시죠? 그래서 바로 이 부분이 그럼 어떻게 되냐면 주변에 비해서는 작은 값을 가집니다. 그럼 여기가 바로 극소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x는 c에서 무슨 값을 가지게 되냐면 함수값인 극소 값을 가지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f'x의 부호의 변화를 살펴보면 바로 뭘 구할 수 있다? 극점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f'x가 양수면 우리가 증가, f'x가 음수면 뭐다? 감소가 되는 거죠. 자, 그럼 기준이 되는 건 뭘까요? 바로 f'x가 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살펴보시면 아래의 그래프가 요겁니다. 그래서 극대값과 극소값을 찾는 점에서 접선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여기 보시면 접선이 전부 다 뭐하고 평행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바로 x축하고 평행합니다. 그래서 x축하고 평행하단 말은 기울기가 뭐다? 0이 되는 거죠. 그럼 결론은 뭐냐면 f'c가 뭐다? 0이 됩니다. 그럼 0이 되는 점을 기준으로 해서 바로 뭐가 되겠어요? 양수와 음수가 구분이 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극점은 어디서 가지게 되냐면 바로 f'c가 뭐가 되는 점?
0이 된 x값에서 바로 극점을 갖게 된다는 것이 바로 결론입니다. 그래서 함수 fx가 x는 c에서 극대값이나 극소값을 갖고 f'c가 존재하면 당연히 f'c는 얼마가 된다? 0이 되는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극대극소에서 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이 만약 그래프가 더 같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더 간다라고 유출을 해보면 조심해야 될 게 여기도 어떻게 되어 있어요? 감소해서 증가로 돌아서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극소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비교해보면 여기가 극소값이 되는 거고요. 여기 보면 극대값이 나오죠. 그래서 이 극대극소는 최대최소와는 좀 다릅니다. 최대최소는 우리가 치역 중에서 가장 큰 값이 최대고 가장 작은 값이 최소라고 하면 극대는요 그 부근보다 큰 값, 그리고 극소는 그 부근보다는 작은 값을 바로 극소라고 부르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개념도 잘 구분해 두시기 바랍니다. 예제 11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fx가 2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더하기 1로 주어져 있습니다. 이럴 때 뭘 구하라고 되어 있냐면 바로 극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네요. 앞에서 살펴봤듯이 극값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f'x가 0이 되는 x값에서 극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바로 f'x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2x 세제곱을 미분하시면 이제 6x 제곱이 되고요. 마이너스 3x 제곱을 미분하시면 6x가 나옵니다. 자, 이름 미분하면 0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되기 때문에 0이 되는 값을 구하시려고 하면 인수분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통인수는 6x로 묶어내면 x-1이 남게 되죠. 자, 그럼 여기 0이 되는 값을 구하셔야 됩니다. 그럼 당연히 x는 뭐다? 0하고 1이 나옵니다. 이 표 많이 보셨죠? 증가감소에서. 자, 역시 마찬가지로 극대극소에서 구할 때도 이 표를 우리가 보는 부분입니다. 그럼 기준이 되는 것은 바로 f'x가 뭐 되는 값이다? 0이 되는 두 값인 0하고 1에서 우리가 변화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0보다 뭐한 구간, 그죠? 0보다 작은 구간과 그리고 0에서 1 사이, 그리고 1보다 뭐다 큰 구간에서 f'x의 부호를 우리가 결정하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여기가 증가 감소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셔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여기 있는 6x의 x-1이라고 하는 우리가 f'x의 범위입니다. 그러면 x가 음수니까 6x에서 여기 음수고, 자, x-1도 그럼 역시 뭐가 되겠어요? 그죠? 우리가 마이너스 1보다 더 작아지기 때문에 여전히 음수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음수 곱합니다. 음수 곱하시면 양수가 나오는 부분이고요. 0에서 1 사이면 우리가 x-1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1을 빼시면 되겠죠. 자, 바로 마이너스 1에서 0 사이입니다. 그러면 하나는 우리가 양수고 하나는 뭐다? 음수죠. 그럼 양수하고 음수를 곱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음수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x가 1보다 크면 x-1은 0보다 크기 때문에 역시 둘 다 양수입니다. 그러면 6x, x-1은 다 곱하시면 뭐가 되냐면 플러스가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x가 0보다 작은 범위에서 f'c는 양수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요? 증가, 그 다음에 f'x가 음수면은 감소, 그 다음에 f'x가 플러스면 바로 증가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극대극소로 이제 살펴보셔야겠죠? 그러면 극대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우죠? 그죠? 바로 증가해서 감소로 이렇게 돌아서 하면 여기가 바로 극대가 된다라고 배웠었고요. 자, 그 다음에 감소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죠? 감소해서 증가로 이렇게 돌아서 하면 여기가 어떻게 된다? 극소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극값을 구한다는 말은 그것은 무슨 값? 함수값을 물어본 거죠. 그럼 여기는 뭐가 되겠어요? 바로 f0이 되는 부분이고요. 바로 극소는 뭐가 된다? f1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f0을 구하시면 이때는 f'x에 넣는 것이 아니고 원래 주어진 함수인 fx에 대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0 대입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1 나오죠. 그 다음에 1 대입하시면요. 우리가 2 빼기 3 더하기 1이 나옵니다. 그 말마다 0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바로 극대값, 여기가 뭐다? 극소값이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표를 완성하실 때 우리 함수값 적어주시고요. 극대, 극소 적어주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값은 어디서 가진다고요? 바로 f'x가 0이 되는 x값에서 함수값을 가질 때 바로 그 값을 극대 또는 극소라고 부르고 통틀어서 극값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값은 바로 함수값을 적으셔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문제 11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fx는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5가 주어져 있고요. 요거의 뭐를 구해봐라? 그 값을 구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앞에 예제에서 살펴보셨듯이 그 값을 구하시려고 하면 제일 먼저 뭐 해야 되죠? 그죠? f'x를 구하셔야 되고 그게 0이 되는 값에서 바로 그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미분해 보시면 3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9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3으로 묶어낼까요?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되고요. 인수분해 하시면 바로 x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 3으로 우리가 인수분해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 f'x가 0 되는 값에서 그 값을 가지겠죠. 그럼 이때 x 값은 마이너스 1 또는 얼마다? x는 3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f'x의 부호를 우리가 살펴보셔야겠죠. 그래서 늘 단골로 등장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요 표입니다. 요 표 기억하셔가지고 응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일 먼저 기준이 뭐냐면 f'x가 0이 되는 값입니다. 그러면 방금 구하셨습니다. 얼마와 얼마죠? 그죠? 마이너스 1과 3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구간이 제일 처음에는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구간과 마이너스 1에서 3 사이 구간과 그리고 3보다 큰 구간으로 나뉘게 돼 있죠. 그럼 여기서 바로 뭘 구하시면 된다. 그죠? 우리가 f'x 우리가 부호를 결정하시면 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주어진 우리가 f'x는 바로 3의 x 플러스 1하고 x 마이너스 3이 곱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바로 x 플러스 1의 범위와 x 마이너스 3의 범위를 구하시면 됩니다. 그럼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기 때문에 양변에 1을 더하시면 x 플러스 1은 0보다 작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x-3은 그 양변에다 3을 빼시면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에서 3을 빼면 마이너스 4보다는 더 작기 때문에 역시 음수가 되겠죠. 그럼 둘 다 음수입니다. 자, 곱하면 뭐다? 양수입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1에서 3 사이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x 플러스 1은 1을 더하시면요. 0에서 우리가 4 사이가 나오는 부분이라서 양수가 되고요.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3의 범위를 구하시면은 우리가 3을 빼시면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4에서 어디 사이다? 0 사이에서 음수가 나오죠. 그러면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가 되기 때문에 여기는 뭐다? 예,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리고 x가 3보다 큰 범위에서는 x 플러스 1은 우리가 양변에 1을 더하면 x 플러스 1은 4보다 크고요. 그리고 x 마이너스 3은 양변에 3을 빼면 되기 때문에 역시 0보다 크게 됩니다. 그러면은 둘 다 양수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요? 곱하면 플러스가 되겠죠? 예, 그러면은 여기서 fx라고 하는 것은 증가감소를 나타내시면 돼요. 자, 플러스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증가, 마이너스면 감소, 플러스면 뭐다? 증가가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극과 극대 극소는 어떻게 구분하셨죠? 그렇죠? 우리가 증가에서 감소로 이렇게 돌아설 때 여기가 뭐다? 바로 극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감소에서 증가로 돌아섭니다. 그러면 감소에서 증가로 이렇게 돌아서면 여기가 뭐가 된다? 바로 극소 값을 가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구하는 건 뭐냐면 바로 함수 값을 구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럼 우선 볼까요? 그럼 fx는 어디에서 우리가 극값 극대겠습니까? 그래서 x는 어디에서 마이너스 1에서 뭐가 되냐면 극대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극대값 구해주셔야겠죠? 예, 그러면 극대값 구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극대값 구하시면 바로 f-1이 됩니다. 그럼 f-1 그럼 어디다가 넣을까요? 그죠? 원래 함수에다 우리가 대입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의 세제곱 하면 마이너스 1이고요. 다음에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3입니다. 그다음에 마이너스 1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9 곱하기 마이너스 1은 플러스 9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5가 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거는 10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극대값 얼마다? 10. 그래서 극대이고 바로 극대값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극대값은 바로 f-1로서 얼마다? 10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엔 극소값 우리가 구해주셔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극소를 구해주시면 바로 10이 되겠고, 자, 이번에는 극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쵸? 바로 x는 어디에서? x는 3에서 무슨 값이 뭐가 되냐면 극소이고, 극소값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극소값은 바로 얼마다? f3을 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f3을 위에다가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자, 3의 세제곱 27입니다. 그 다음에 3의 제곱이 9인데 93 얼마다? 27이 나오는 부분이고요. 마이너스 3구 얼마다? 27이 됩니다. 그래서 더하기 5 하시면 되겠네요. 당연히 소모가 되고요. 마이너스 22가 나옵니다. 그래서 바로 극소값 마이너스 2. 그래서 바로 극소값은
F3으로서 마이너스 22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값을 구하라고 했을 때는 바로 F'X가 0이 되는 값을 구하셔서 증가함수를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다함수의 그래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는 앞에서 살펴봤던 함수의 증가와 감소, 그리고 극대와 극소, y축과의 교점 등을 이용하면 그 개형을 쉽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y축과의 교점을 흔히 y절편이라 부르죠. 그 이유가 y축에 있는 점의 특징이 x좌표가 0이기 때문에 계산하실 때 x가 0일 때 y값을 구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y절편입니다. 그리고 개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원래 그래프라고 하는 정의가 점을 모아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모든 점을 다 구해서 일일이 연결해야지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 힘들기 때문에요. 여기에 있는 증가와 감소, 극대와 극소, y축과의 교점 등을 이용해서 대략적으로 그리는 것을 개형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것을 이용해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12번입니다. 예제 12번은 함수 fx가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1이라는 3차함수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 그래프의 개형을 그려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증가와 감소, 극대와 극소를 보려면 제일 처음은 당연히 미분부터 하셔야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f'x를 구하시면 x세제곱은 3x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6x로 미분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인수분해 하셔야겠죠? 그러면 3x로 묶으면 x-2가 돼서요. f'x가 0이 되는 값은 바로 x는 0하고 2에서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표에서 보시면 f'x가 0인 값이 0하고 2가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구간이 0보다 작은 구간과 그 다음에 0에서 2 사이와 그리고 2보다 큰 세 가지 구간으로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f'x의 부호를 우리가 보시면 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f'x 자체가 우리가 3x 곱하기 x-2이기 때문에 x와 x-2의 부호를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럼 x가 음수일 때는 x-2는 당연히 우리가 -2보다 더 작아지기 때문에 음수가 되겠죠. 둘 다 음수이기 때문에 곱해주시면 뭐가 되냐면 양수가 나오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x가 0에서 2 사이면 x-2는 -2를 빼주시면 -2에서 0 사이가 나옵니다. 그럼 하나 음수가 되죠. 그러면 서로 다른 부호니까 곱하면 마이너스, 그리고 x가 2보다 크면 x-2는 우리가 2를 빼주시면 되기 때문에 0보다 큽니다. 그럼 둘 다 양수네요. 그럼 이때는 뭐다? 플러스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f'x가 양수면 우리가 fx는 증가, f'x가 음수면 감소, 그 다음에 f'x가 플러스면 우리가 바로 증가가 되는 부분이죠. 자, 그리고 증가에서 감소로 돌아섭니다. 그럼 이 점이 무슨 점이 되냐면 바로 극대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감소에서 증가로 돌아섭니다. 그러면 뭐다? 바로 극소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뭘 구해 주셔야겠어요? 바로 함수값을 구해 주셔야겠죠. 극대값과 극소값. 그러면 극대값 먼저 보겠습니다. 자, 극대값은 바로 뭐다? 어디에서? 그죠? 바로 F0입니다. 0에서 우리가 값이기 때문에 바로 1이 나오는 부분이고요. 자, 극소값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극소값은 여기 보시다시피 뭐다? 바로 2에서의 우리가 함수값이죠. 그래서 2의 세제곱 8, 그 다음에 3, 4, 12, 그 다음에 플러스 1이 나옵니다. 그러면 계산하시면 얼마다? 마이너스 3이네요. 그러면 바로 마이너스 3이 극소값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프 개형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뭐부터 찾으셔야 되냐면 바로 극값부터 찾으셔야 되는데요. 제일 처음에 0,1입니다. 0,1은 여기죠. 근데 여기 보시면은 원래 함수에서 x에다 0을 대입하면 또 우리가 1이 나와요. 그러면 이게 바로 극점과 동시에 무슨 절편이다? y절편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럼 0,1에서 자 보세요. 극대죠. 그러면 극대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시를 하시면은 바로 극대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2에서 우리가 함수값 마이너스 3이 바로 극소값입니다. 그럼 이 콤마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 3을 구하시면 되겠죠. 자, 무슨 값이라고요? 극소. 그러면 극소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감소에서 증가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연결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극대에서 극소로 갈 때는 이렇게 우리가 연결이 되는 부분이고요. 여기서는 감소에서 증가로 돌아서니까 언젠가는 뭐다?
바로 x축하고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도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우리가 감소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구간 증가죠? 실제로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우리 x축하고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도 x축하고 세 점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나중에 이 fx가 세 개의 실근을 가진다라고 하는 부분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는 것이 바로 함수 그래프 개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뭘 찾는 게 중요할까요? 그죠? 극점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극점을 찾아서 연결하게 되면 바로 뭘 그릴 수가 있다?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연습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문제 12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2번은 함수 fx가 3분의 1x 세제곱 마이너스 4x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때 그래프의 개형을 그려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프 개형은 앞에 예제에서도 살펴보셨지만 함수의 증가 감소, 극대와 극소, 그리고 y절편을 우리가 구하시면은 개형을 그릴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럼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게 그죠? 바로 미분입니다. 그래서 f'x를 구하시면 우리가 3분의 1x 세제곱 미분하시면 x제곱이 되고요. 4x 미분하시면 4가 됩니다. 그럼 인수분해를 하시면 x 플러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2는 0이기 때문에 x는 마이너스 2 또는 어디에서 그죠? x는 2에서 바로 극값을 가지게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자, 그럼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표가 되겠죠. 자, 그럼 f'x가 0일 때 값이 하나는 마이너스 2, 하나는 얼마다? 2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럼 우리가 부호 한번 f'x의 부호 살펴보셔야겠죠. 예,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구하셔야 될 게 바로 f'x가 x 플러스 2와 x 마이너스 2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이 구간은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구간이고요. 가운데 구간은 마이너스 2에서 2 사이입니다. 이 구간 x가 뭐보다 크다? 2보다 큰 구간이죠. 자, 그럼 x 플러스 2와 x 마이너스 2의 우리가 부호를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2를 더하시면 우리가 0이 되기 때문에 음수, 그 다음에 2를 빼시면 마이너스 4보다 작으니까 음수, 그럼 둘 다 음수입니다. 곱하면 양수 플러스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2에서 2 사이 보겠습니다. 그럼 x 플러스 2 범위는 2 더하시면 0에서 4 사이 우리가 바로 양수가 되겠고요. 그럼 x 마이너스 2는 2를 뺍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4에서 0 사이네요. 음수, 그럼 서로 다른 부호니까 마이너스가 되겠습니다. 자, x가 2보다 크면요. 우리가 x 플러스 2는 우리가 4보다 큽니다. 그리고 x 마이너스 2는 뭐보다는 0보다는 우리가 크게 돼 있죠. 그럼 둘 다 플러스네요. 그럼 f'x의 부호는 플러스가 됩니다. 그러면은 플러스니까 fx는 증가, 그 다음에 마이너스는 감소, 그 다음에 플러스는 뭐다? 증가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극대극소를 한번 살펴보시면 마찬가지로 자, 증가해서 감소로 이렇게 돌아서고 있습니다. 여기가 뭐다? 극대. 자, 그 다음에 감소해서 증가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자, 여기가 뭐다? 극소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결론은 이 극값을 구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극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극대값. 자, 극대값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그죠? 극대값은 바로 f, 우리가 얼마다?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그럼 f 마이너스 여기다 대입하시면 되거든요. 자,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3분의 8 이렇게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얼마다? 8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3으로 통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3분의 마이너스 8 더하기 38은 24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3분의 16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극소값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극소값은 f2에서 극소값을 가집니다. 그럼 대입을 하시면 3분의 8이 되고요. 마이너스 8이 됩니다. 요거는 3분의 8 빼기 24이기 때문에 얼마다? 마이너스 3분의 16이 나오네요. 자, 그리고 y절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y절편은 바로 0이죠. 예, 그러면은 바로 0,0 원점을 지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래프 개형을 그리시면 어떻게 되냐면요. 자, 바로 이렇게 됩니다. 여기가 x축, 여기가 뭐다? y축이죠. 자, 그러면 극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극대가 어떻게 되죠? 그죠? 마이너스 2,3분의 16입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 우리가 3분의 16 이렇게 표시하시면 이 점이 무슨 점이라고요? 예, 극대점입니다. 극대점이면 이게 위로 볼록한, 즉 증가해서 감소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뭘 지나죠? 이제 원점 지나고 있습니다. 아까 y절편이 0이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극소값 한번 보겠습니다. 자, x가 2일 때 바로 마이너스 3분의 16입니다. 그러면 2, 우리가 마이너스 얼마다? 마이너스 3분의 16이 되겠죠. 여기가 극소예요. 자, 극소란 말은 감소해서 증가로 이렇게 돌아서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러면 원점을 지나기 때문에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려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 증가하기 때문에 어떻게 계속 올라가겠죠? 그래서 언제가 X축하고 만납니다. 자, 여기도 사실은 증가 구간인데 거꾸로 그리는 거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가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지금 여기는 증가 구간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 역시 마찬가지로 X축하고 몇 점에서 만난다? 3점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래프 개형을 그리실 때는요, 증가 감소, 즉 F'X의 부호와 극점을 구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극대는 우리가 위로 불러가 증가해서 감소로 돌아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극소는 감소해서 증가로 돌아서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랑 X축하고 만나는 점, 바로 교점 Y축하고 만나는 점, Y절편이죠. 자, 그것까지 연결하셔가지고요, 바로 개형을 그리실 수가 있습니다.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 13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기업에서 어떤 제품을 Q 단위 생산하는데 드는 총비용 함수 CQ가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CQ가 Q 세제곱 마이너스 18Q 제곱 더하기 120Q로 주어져 있네요. 자, 이럴 때 세 문제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 평균 비용 함수를 구하여라. 그리고 한계 비용 함수를 구하여라. 그리고 그 그래프를 그려서 한계 비용이 극소화될 때 생산량을 구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살펴봐야 될 게 있는데요. 평균 비용 함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 비용 함수는 영어로 하면은요, average, 우리가 cost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줄여서 AC라고 우리가 보통 부릅니다. 자, AC는 그럼 어떻게 구하느냐? 자, 앞에서 보셨습니다. 뭐죠? 평균이란 말 나왔습니다. 그러면 뭐를 나눠주라고요? 그죠? CQ를 우리가 바로 여기에 있는 Q, 즉, 그 제품 개수를 우리가 나눠주시는 것이 바로 AC 평균 비용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구해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거 Q로 다 나눠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Q제곱 마이너스 18Q 더하기 120이 나옵니다. 그래서 몇 참수다? Q에 대한 이참수가 나오는 부분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 한계비용 함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계비용은 영어로 뭐가 되냐면 우리가 marginally 코스트라고 해서 우리 앞에서 배우셨습니다. MC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MCQ를 우리가 구하시는 부분입니다. 자, 한계라는 용어가 나왔습니다. 경제학에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미분의 개념이죠. 예, 그래서 이거는 바로 C'Q하고 똑같아지는 거야. 자, 그러면 미분을 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바로 3Q제곱 마이너스 36Q 더하기 얼마다? 120이 바로 한계 비용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균 비용이라는 평균이 나오면 어떻게 하라고요? 개수로 나눠주시고 한계란 용어가 나오면 미분하면 된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평균 비용 함수와 한계 비용 함수의 그래프 개형을 그리고 한계 비용이 극소화 될 때 생산량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주의점, 자, 그래프 그릴 때, 자, 일단은 Q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제품의 개수죠. 그래서 반드시 Q는 뭐가 나와야 되냐면 0보다 커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됩니다. 일단은 가로축은 어떻게 될까요? 가로축이 보통 우리 X축이라고 말을 하는 건데, 여기서는 바로 Q가 우리가 주인공이 있기 때문에 Q축이 되는 부분이고요. 여기 세로축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여기는 AC와 MC다라고 보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프 한번 각각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공통점은 둘 다 y절편은 얼마다? 그죠? 우리가 120, 0,120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 q가 0보다 크면 왼쪽에선 그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만 봐주시는 거거든요. 그럼 AC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ACQ 자체가 우리가 q제곱 마이너스 18q 더하기 120이다 라고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요거 가지고 우리가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18q에, 자, 그러면 마이너스 18의 반 9입니다. 그러면 9의 제곱 얼마다? 우리가 81이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81은 그대로 우리가 빼주시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q 마이너스 우리가 9의 제곱 이렇게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계산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죠? 120에서 우리가 81을 빼주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120에서 81을 빼면 얼마가 되죠? 예, 바로 39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래프를 그리면은 일단은 여기가 120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9, 얼마다? 39. 9,39는 한참 밑에 내려오게 돼 있네요. 그죠? 그래서 9가 제가 너무 크네요. 근데 사실은 Q하고 여기는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나타내도 관계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그려주시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려집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제가 전부 잘못 그린 포물선이 좀 오죠.
자,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Q가 0보다 크기 때문에 일사분면에만 그려주시면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이번에는 그러면 다른 색깔로 해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MCQ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MCQ는 3Q제곱 마이너스 36Q 더하기 120이 나오는 부분이죠. 그래서 3으로 묶어내주시면요. Q제곱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가 되죠? 그죠? 12Q가 나오는 부분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래프 표준으로 나타내겠습니다. 그러면 12의 반, 6입니다. 그러면 제곱하면 얼마죠? 36,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36을 빼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3으로 묶어내주면요. Q-6의 제곱이 되고요. 그럼 바깥으로 나갈 때 108이 나가는 부분입니다. 더하기 얼마다? 120이네요. 그럼 요거는 계산하시면 3에 Q-6의 제곱 더하기 얼마다? 12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그럼 아까 표시했던 게 아까 요게 뭐였냐면 바로 ACQ의 우리가 함수가 되는 부분이고요. 이번 MCQ를 한번 살펴봐야겠죠. 그래서 MCQ는 꼭지점이 얼마다? 그쪽 꼭지점이 6, 우리가 12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훨씬 또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려지는 부분이 바로 뭐가 되냐면 MCQ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물어보면 마지막으로 물어본 게 이제 한계 비용이 극소가 된다라고 물어봤습니다. 한계 비용은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MCQ를 보셔야겠죠. 그럼 극소가 된다 말은 감소해서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증가로 돌아가서 하는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말하는 뭐다? 최소값 구할 때 그거는 꼭지점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자, 그때 생산량을 물어본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생산량은 어떻게 되냐면 바로 여기서 Q를 구하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Q가 얼마다? 바로 6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근데 Q 자체가 단위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답은 어떻게 되냐면요. 그러면 극소의 생산량일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어디에서 Q가 6일 때, 즉 답은 어떻게 되냐면 6단위가 될 때 우리가 바로 이 극소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용어를 좀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평균 비용 함수는 AC라고 부르고요. 자, C를 뭐로 나누면 돼요? Q로 나누시면 되고요. 한계 비용, 한계가 나오면 뭐 해야 된다? 미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계 비용은 MCQ라고 하고 C'Q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둘 다 이참수 그래프죠? 그래서 이참수 그래프를 이용해서 우리가 극대극소 살펴보시면 되는 문제입니다.